오늘 시작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 네, 좀 공격적인 섹터를 들고 왔습니다. JYP 엔터가 장기라면 이번에는 공격적일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업종인가요? 네, XR 관련주로 어. 사실 전거래일에 슈팅이 좀 나오긴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래서 네. 이어서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종목별로 조금은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이제 위믹스 상패 결정이 그죠,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가상화폐 쪽에 좀 영향을 안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뭐 CES에서 이 내년에 이제 XR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애플에서도 내년 3월 정도면 이제 새로운 기기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메타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이런 XR, AR, VR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전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는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너무 강력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지금 좋아도 하드웨어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사실 그 흐름들이 좀 구현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기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이제 높아질 수 있고 상용화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기 쪽으로 먼저 움직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로 다시 소프트웨어 쪽에 움직인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내로 전거래라도 시장의 움직임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이 먼저 움직이고 소프트웨어가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XR 기기가 이미 뭐 판매가 1000만이 돌파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0%에서 40%대로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뭐 로블록스 가입자 수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나 또 특히나 이제 Z나 알파 세대라고 하죠. 요즘 세대가 그쪽에 굉장히 좀 친숙하다 보니까 향후 이런 경제 판도는 그쪽에서 좀 많은 캐파를 차지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해당 시장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XR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XR이 또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를 보면 될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선익 시스템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빠른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아마 탄력도는 드래곤플라이가 제일 빠를 텐데 그 종목은 좀 추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어서, 그리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OLED 증착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좀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 안에 이제 뭐 삼성 디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동아일텍과는 이제 자회사와 모회사로 좀 엮여 있는데, 동아일텍도 최근에 이런 좀 전망이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좀 충분히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XR 기기에 대한 이런 점유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신규 이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좀 충분히 가져가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급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기관은 사고 있는데 개인만 팔고 있거든요. 근데 저점에서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조금 담아주는 종목군들은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오는 사례가 최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마이크로 OLED용 올레도즈라고 하죠. 거기에 따른 이제 증착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재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분이 좀 나와 있는데, 사실 환율에 대한 이런 해지 부분을 조금 해놨는데 그게 이제 워낙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손실은 발생했지만 아직 포지션 정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현금 유출은 없고, 지금 다시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소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페드의 금리 인상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좋은 분위기로 될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손실은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그 공시는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아직 현금 유출은 없기 때문에 재무상으로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익 시스템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 가격 전략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격 자체가 좀 상승이 2만 원대에서 좀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가 19,950원인데 사실 이 종목에서 지금 19,35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지가 넓네요. 네, 조금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장 초반에 조금 전거래에 대한 소화 물량 또 위믹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한 3, 4% 정도는 좀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분할 매수 접근으로 일단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21,000원, 2차적으로는 23,000원까지 상방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밑으로 하방으로 3, 4% 정도 열어두고 매수 레인지로 잡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 뭐 종목들이 탄력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도 그 예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창화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